용산 주민 여러분, 저희들은 자유시민들의 모임인 심판연대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심판하고자 합니다. 누구를? 정치인들을 심판하고자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을 심판해서 내년 21대 총선에서 선거혁명을 이루겠다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심판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정치심판대회입니다. 용산 구민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곳 효창공원 주변을 찾아온 것은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 진영이야말로 철새 정치인의 대표적인 작자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영혼이 없는 정치인, 바로 진영입니다. 신념도 없고 이념도 없는 정치인, 그게 바로 진영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배신을 한 배신자가 바로 진영입니다. 혹시 이 연설을 듣고 계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욕을 하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진영이를 여러분의 대표로 국회에 보내준 여러분들 과연 자랑스러운지 저는 감히 묻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2004년 이른바 17대 4.15 총선거를 통해서 진영이와 같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 연도가 같습니다. 나이는 진영이가 저보다 한 살이 많았는데 저는 대구, 중구, 남구 출신 국회의원으로 들어왔고 진영이는 이곳 바로 용산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들어왔습니다. 2004년 선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알다시피 2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을 당시 한나라당이 탄핵을 해가지고 그 탄핵의 역풍으로 우리 한나라당이 그냥 한 50석 정도 얻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른바 구원투수로 박근혜 의원이 임시 대표로 초대돼서 이른바 4.15 총선을 치렀죠. 그래서 그 당시 박근혜 대표가 전국을 다니면서 백석만 다오, 개헌 저지할 수 있는 백석만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고 전국을 돌아다녔고요. 다행히 여러분들이 그 호소를 믿어주셔서 17대 4.15 총선에서 저희 한나라당이 122석을 얻어서 이른바 성과를 거두고 박근혜 대표 시대 10년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당대표가 된 박근혜 대통령이 초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친구가 바로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 진영입니다. 근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은 아무런 연고가 없었습니다. 전혀 얼굴도 잘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진영이는 경기고등 나오고 서울법대 나오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판사로 있다가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회창 총재가 젊은 피로 발탁을 해서 특보를 시켜서 정치에 입문했었고 비록 대통령 선거는 졌지만은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들어왔던 초선 의원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표는 진영이를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물론 인품도 좋고 능력도 있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회의원도 4번이나 해먹고 장관도 2번 해먹고 있겠죠.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진영이가 출신 지역이 전라북도 고창이라는 점이 많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우리 박근혜 대표는 그 당시만 해도 당내에 인사를 하더라도 자기 세력도 하나도 없었고 무슨 계보를 거느린 적도 없었고 동서화합을 위해서 전북 출신인 진영씨를 일면식도 없는 진영씨를 초대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
대통령 당선되는 12년까지 진영이는 박근혜 대표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아주 가까운 척근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바로 구성된 인수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또 발탁이 됩니다. 부위원장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향후 박근혜 정부 5년간 이끌어갈 모든 정책 대안을 총괄해서 종합해서 정리하는 역할이 바로 진영이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영이는 초대 내각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자,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진영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정책을 총괄해서 정리한 바로 박근혜 정부가 해나갈 정책 완전히 집대성한 인물이 아닙니까? 기획하고 최측근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런 인물이 16년 총선에서 당을 바꿔 타고 갑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영상구민 여러분. 2016년에 진영 장관이 당시에 기초연금을 산입하는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약간의 마찰을 빚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합산을 해서 하는 것이 재원 마련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진영이는 거기에 반대했죠. 장관이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오히려 권장할 수 있는 일이죠.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할 때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복수의 의견을 제출하고 최종 결정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이고 그리고 대통령은 그러한 정책 결정에 따른 책임을 선거 때 표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진영 장관은 자기의 건의가 수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관직 사표를 던지고 나옵니다.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와 뜻이 다를 때는 장관은 비서니까 대통령의 비서니까 대통령의 뜻이 다를 때는 비서는 물러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 겁니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2월 달에 공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막판에 탈당해가지고 아니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는 겁니다. 아 이게 그냥 말이 됩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은 왜 한 겁니까? 그냥 이 친구는 빠지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아무런 이념도 없고 신념도 없고 인간적인 어떤 의리도 없고 나는 오로지 빠지 달아보겠다고 그냥 하루아침에 정당 바꿔서 민주당으로 가서 국회 또 당선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주 전에 이제 드디어 또 장관이 됐죠. 이제는 행안부 장관이 됐습니다. 능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마 대한민국 수립한 이래 지난 70년간 많은 정치인이 있었지만은 당을 바꿔서 국회의원 하는 사람은 가끔 있었지만은 여당에서 야당으로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꿔가지고 장관을 2번 하는 사람은 제 과문한 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이번에 왜 장관으로 갔느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냥 쫓아낸 겁니다. 운동권 출신 아니잖아요. 사법고시하고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얘들이 보기에는 진정이도 적폐 중에 하나죠. 판사하고 호요식 하면서 국회의원 3번씩 해먹었으니까 내년에 여기 용산에 진영이 공천 안 주고 운동권 출신 하나 데리고 오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너스로 준 게 행자부 장관 준 겁니다. 맞습니다. 자, 장관 자리가 그냥 국회의원 공천 대신에 그냥 먹고 떨어져라고 주는 뭐대 떡고물 정도입니까? 그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얘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국정 상황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진영이는 국회의원 4번 해먹었고 장관도 한 번 더 해먹었고 아마 죽으면은 신도배에다 쓸 게 많아서 좋겠습니다. 그럼 초대 비서실장으로 12년을 모신 박근혜 대통령 하루아침에 그냥 얼굴 싹 닦아버리고 돌아서는 인간이 그 배신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고 정말 나 여기 우리 진영이 혹시 보좌관이라도 있다면 정말 묻고 싶습니다. 야 진영, 야 이 자식아, 나 정말 묻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감옥에서 2년 넘게 디스크 환자가 지금 나이 70에 여성 대통령이 고생하고 있는데 야 이 진영이 놈아, 너는 장관에 먹고 정말 집에 가서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있냐 이 친구야. 여러분, 용산 주민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진영이 친구였기 때문에 진영이 욕 좀 한 겁니다. 이런 정치인 또 뽑아줘야 합니까? 장관 시켜야 합니까? 용산 발전 많이 되셨습니까? 이런 친구 침 뱉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쫓아내야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지금 현재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가장 어리없고 신념이 없고 영혼이 없는 대표적인 철새 정치인 진영이를 규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지만은 분명히 저는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있는 그게 여든 야당이든 이런 자들이 정치판을 주무르고 우리의 지도자로 있는 한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멀쩡한 대통령 쫓아내고 그 당을 뛰쳐나갔던 자들이 또 다시 돌아오고 대통령 탄핵시켜 놓은 자들이 호요시가면서 지들은 또 영구 집권을 꿈꾸고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패스트 트랙이라는 이상한 영어를 듣고 계시는데 제가 국회의원을 한번 지냈기 때문에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합니다. 많은 법안이 발의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여야 간의 입장이 다르거나 하면은 법안을 심의를 하지 않고 그냥 미루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대 국회는 내년 5월 말로 이제 1년 딱 남았는데요. 지금쯤 법안을 상정을 해도 심의하지 않고 한 1년 미루다 보면은 그냥 폐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되어 버립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 특히 민생에 관련된 법안, 국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법안, 이런 법안들은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만드는 제도가 패스트트랙, 쉽게 풀이하면은 고속도로에 태운 겁니다. 국도로 가지 않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서 330일이 지나면은 무조건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민생에 관련된 중요한 법안은 반드시 발의하고 나서 1년 안에 통과시키도록 한 제도가 이 신속 법안 처리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3가지 법안을 올려놨습니다. 하나는 선거제도 개편안인데 연동형 비례대표라 그러는 제도고요. 또 하나는 공직자 수사비리처를 신설해서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업무를 조정하는 법안, 이 3가지를 이른바 신속 처리 제도에 올려가지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330일이 최장 걸리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더불어민주당은 첫 번째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을 최대한 당겨서 한 달 또는 2달 정도 당기고
두 번째, 법사위원회 심사기간 60일을 거의 대부분 그냥 가는 날로 그냥 법사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본회의도 바로 통과시켜서 절반도 안 되는 한 180일 정도 안에서 늦어도 금년 10월까지 통과시켜서 내년 총선거에 써먹겠다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까지 우리는 지역별로 출마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뽑는 것이 위주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 특별한 이해단체 대표들을 넣기 위해서 비례대표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현재 국회의원 300명 정원에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 253명이고 비례대표는 47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표장에 가시면은 국회의원 좋아하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고 또 그 옆에 정당 투표를 합니다. 그 정당 투표 지지를 가지고 47명 정원인 비례대표를 곱하기 해서 배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당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3명씩 비례대표를 가져갔죠. 그런데 이제는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28명 줄여서 비례대표를 75명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정당 투표율을 가지고 국회의원 숫자를 정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지금 정의당이라고 있죠. 심상정이 하고 있는 정의당이 16년 20대 총선 때 7.6%의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300명 곱하기 7.6% 하면은 바로 23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갖고 가는 의석을 23명을 목표로 정하고, 정의당이 지역에서 2명이 됐거든요. 그 2명 빼면 21명. 거기에 100% 하면은 비례대표가 150명 내지 한 200명 돼야 되기 때문에 절반 50%를 연동한다고 해서 50% 하면은 21명의 절반 11명. 그래서 지난번 선거와 똑같이 정의당이 표를 얻으면은 지역구 2명의 비례대표 11명에서 13명의 국회의원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올려놓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그대로 채택이 된다면은 군소정당들이 약진을 하게 됩니다. 정의당은 지금 현재 10% 내외의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로 계산을 하면은 정의당이 아마 21~22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교섭단체가 됩니다. 이번 이 선거제도 개편은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이러한 군소정당들이 정당 투표율로 많은 의석을 얻도록 해서 교섭단체를 만들어 주겠다는 발상입니다.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이 누구냐?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호남에서 정당 득표율 3%밖에 못 얻지 않습니까?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영남 지역에서도 20% 내지 30%의 정당 득표를 얻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의석 100한 20, 30석 얻고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런 정당들 20석씩 얻도록 만들어주면은 200석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아마 80석 내지 맥시멈 90석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 배분 법안이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회의원을 배분하는지 엄청 복잡합니다. 그 방식에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방정식이 6개가 들어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분수 이런 수학 기호가 16개가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국회의원도 몰라요 현재. 그러니까 정의당의 심상정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복잡한 방식 국민 너희들이 알 필요가 뭐 있냐? 텔레비전 사다가 키면 소리 나오면 화면 나오면 됐지 그 안에 부속품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알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 유권자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산 구민 여러분, 저희들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부호대로 우리는 총알도 없고 카빈총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유권자로서 투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로서 정치인들 심판하겠다고 나와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는 깨어난 자유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진 고귀한 투표 용지로서 정치인들을 심판하겠습니다. 다시는 진영이 같은 정치 철새, 배신자, 영혼이 없는 정치인, 국회의원 배지에만 욕심을 부리는 이런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용산 바닥에 발붙이지 않도록 여러분 정신 차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